초고층 주거단지가 밀집한 해운대 마린시티 내에 또다시 초고층 건물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교통난과 함께 매립진의 연약 지반에 진행하는 지하공사에 대한 우려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경기 침체 장기화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시민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9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분간 부산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초고층 주거단지가 밀집한 해운대 마린시티 내 또다시 초고층 건물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주말마다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며 이 일대 교통마비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매립지인 마린시티의 지하 8층 규모의 공사는 말도 안 된다며 싱크홀 등 위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선용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 기자, 주민들의 건립 반대 목소리가 큰데 이 지역 현재 건축 허가가 났습니까? 이곳은 현재 해운대 우동에 위치한 곳인데요. 전체 면적 33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8층, 지상 51층 규모의 초고층 업무 시설을 짓고 있는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입니다. 교통 영향평가, 교육 환경 영향평가, 그리고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9월 부산시에서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점점 격렬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금 수개월째 낮에는 부산시청을 찾아 항의 집회를 열고 있고 밤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건립을 반대하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공사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공사 차량 진입을 막는 등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럼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주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일대 교통마비가 될 것이라는 건데요. 현재 51층 규모로 지어지는 이 업무시설 외에 바로 옆 부지에는 73층 규모의 초고층 실버타운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초고층 건물이 지어진다면 현재 하루 교통 유발량 2,300대보다 10배 늘어난 하루 22,200대가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통 대책은 전무하다는 겁니다. 부산시가 심의한 교통 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거의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두 개의 초고층 건물에 대한 교통 영향평가를 따로 진행해서 하루 교통 유발량 추정을 엉터리로 내놨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마린시티는 매립지로 연약 지반인데 이곳에 지하 8층 규모의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이 걱정이라는 겁니다. 지역 주민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막연하게 지하 8층을 지금 그렇게 안전하게 판다는데 지금 사상 하단선 저런 데도 지금 왜 신고홀이 생기고 특별 점검도 들어가고 하는 이 시국에 매립지의 지하 8층을 우리한테 설명도 단일의 입주민들의 심리적으로 좀 그 거부감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 땅에 내가 짓는데 내가 판다는데 왜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왜 이건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연약 지반에서 진행하는 지하 공사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것 같은데요. 네, 부산시와 사업자 측의 입장은 뭔가요? 부산시에선 적법한 절차에 거쳐 사유지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 발 뺀 모습입니다. 사업자와 주민들이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부산시와 관할 지자체인 해운대구조차 뒷짐지고 있는 사이 주민들은 직접 나서 이 지하 8층 공사 시 이 발파 방식과 공사 진행 방식에 대해 수차례 사업자에 문의했지만 사업자 측은 이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없다며 어떠한 소통도 거부하고 있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안전을 둘러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차선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부산시 역시 비상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투자 유치가 일어나면 그게 당장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 유치가 일어난 이후에 3년 내지 5년 정도 공장도 짓고 또 사람도 뽑고 물건도 생산하고 이러려면 그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투자 유치가 일어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5년 뒤를 보면 그것이 전망이 대단히 밝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을 향한 비방과 유언비어 등이 온라인 공간에서 난무하면서 부산경찰도 사이버 범죄수사대 내 한 개 팀 5명으로 구성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경찰청 전담팀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인터넷 신고 접수를 받아 각 시도청에 배당된 악성 게시물과 댓글 4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국수본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온라인 게시 행위에 대해 3일 기준 총 70건의 조사를 진행했으며 3건은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무분별한 게시 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게시자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새해 카운트다운 드론 공연을 취소한 수영구가 오는 4일 제주항공 참사를 추모하는 드론 행사를 개최합니다. 수영구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국가 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4일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과 부산 시민들과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 드론쇼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모 드론 행사는 광안리 현장 혹은 수영구 SNS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9일부터 3일, 현재 26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1시 40분쯤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 인근 야산 대나무 숲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 소박은 불이 인근 주민이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5분쯤에는 기장군 장안읍 반용리 야산에 위치한 한 농막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인근 야산으로 연소가 확대됐습니다. 부산 소방당국은 헬기 2대를 동원해 5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유가족들은 물론 온 국민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는데요. 또다시 발생한 국가적 대형 참사 앞에서 불안감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새해에도 합동 분향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칩니다. 희생자와 일면식도 없지만 마치 나와 내 가족의 일처럼 그저 먹먹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인데 국민 한 사람으로서 비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TV를 못 보겠어요. 막 마음이 미어져서 그 가족이나 부모, 자식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그냥 기가 막히겠어요. 부천시에서는 사이버 추모 게시판을 마련했습니다.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명복을 비는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참사. 시민들은 마음 놓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12월 시작하는 시점에 또 계엄이라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12월을 마무리하는 또 이 단계에 더 큰 또 아픈 사고가 생기니까 도대체 왜 자꾸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가 싶기도 하고 이게 좀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동료들끼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고.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이어 2022년 이태원 참사, 이번에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민항기 사고까지.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대형 재난에는 국민들의 정신적 충격도 뒤따릅니다. 언론이나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하는 참담한 사고 관련 소식에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사고 장면이 떠오르거나 괴로운 꿈을 꾸고 그 사고가 다시 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행동들이나 사고가 한 달 후에도 지속될 때는 이제 정신건강학과 전문의를 찾아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되고요. 참사 장면이 반복되는 뉴스 영상이라든가 미디어 영상은 좀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사건에 대한 과도한 몰입을 비롯해 사진이나 영상 공유를 자제하고 생존자와 유가족을 향한 비난을 멈춰줄 것을 당부하는 등 국민 대상 행동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과도한 슬픔이나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은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통합 심리 지원단을 구성해 재난 경험자에 대한 심리 지원을 실시합니다. 공항에서는 국가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가 대합실 심리 상담 공간을 운영하는 한편 마음 안심 버스를 배치해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이번 사고로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1670-9512로 전화를 걸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인 1577-0199도 이용 가능하며 전국 주요 정신상담기관 목록과 개별 연락처는 헬로티비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지 9년 만에 마린시티 수중 방파제가 이달 중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이달 중 마린시티 일대에 수중 방파제인 이한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중 방파제는 마린시티 연안과 150m 떨어진 해상에 길이 500m, 높이 13m 규모로 설치됩니다. 방파제가 설치되면 5m 높이 파도를 3m까지 낮춰 매년 발생하고 있는 태풍으로 인한 월파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린시티 수중방파제 공사비는 696억 원으로 2027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